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둘이 다시 찾아뵙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쵸? 저번 달에 11월 말에 찾아뵀었는데 또 저번에 저희가 뭐였죠? 연말 광고 연말 연시 광고. 네, 맞아요. 연말 광고 하는 방법 주제로 찾아뵀었는데 잘 적용해서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했을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신규 런칭 브랜드인 경우에 메타 광고를 시작을 하고 싶으신 광고주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사항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조건을 한번 먼저 걸고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이커머스 업종이고 그다음에 신규 런칭 브랜드일 것, 그리고 월 광고는 200에서 300, 그리고 업종은 뷰티 쪽으로 한번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광고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대표님들께 항상 먼저 여쭤보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여쭤봐요. KPI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메타 광고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총 6가지의 캠페인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캠페인에 맞춰서 광고의 목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캠페인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내 광고를 보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를 누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랑 이제 참여나 이벤트가 많은 그런 광고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참여 캠페인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잘 활용하진 않지만 DB 업종처럼 뭐 사람들의 개인정보의 양식을 만들어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는 이런 DB 업종에서는 잠재 고객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앱 설치나 앱 사용 유도를 하신다면 앱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메타 픽셀 설치가 꼭 필요한 점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수민 마케터님께서는 이제 처음 신규 브랜드 분들이 이제 광고를 시작해야 된다 하면 어떤 캠페인들을 주로 추천을 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편일까요? 처음 신규면 우선 메타 광고가 오늘 이제 주 매체이다 보니까 메타 광고는 우선 자사몰이 있어야 되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활용은 가능하지만 픽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자사몰이 있어야 되고 픽셀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선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는 브랜드면 픽셀에 모수가 쌓여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을 저는 필수적으로 초반에는 가지고 가셔라 권장을 드리고, 이것도 물론 월 광고 예산이 200에서 300이면 사실 1 예산이 10만 원 정도인 거죠. 300만 원으로 쳤을 때 10만 원이다 보니까 뭐 10만 원일 때는 사실 트래픽 캠페인이랑 다른 전환 캠페인을 이제 가지고 가도 문제는 없지만 1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차라리 초반에는 트래픽만 돌려서
좀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모수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예산으로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시는 방법도 이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DB 업종 잠재 고객이 나와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저희가 앞에서 주제를 이커머스로 잡기는 했지만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DB 업종 그 광고주분께서 잠재 고객 캠페인도 있지만 저희가 D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판매 캠페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이트 내에 있는 그 양식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신청하기. 그 양식 제출하는 거에 버튼값을 심어서 이제 전원값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이랑 판매 캠페인을 그 두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잠재 고객 캠페인은 인스타에서 이제 바로 양식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수월함은 있지만 그만큼 좀 진성 고객의 그런 확률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광고주여도 오히려 그 부분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대로 투자를 해서 진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았을 때 오히려 그 판매 캠페인에서 전환당 비용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DB 업종. 네, DB 업종인데 그러니까 저희 말로 DB 단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운영해본 금액 중에 그렇게 높은 DB 단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바로 판매 캠페인을 꺼버렸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이런 진성 고객이 있는 판매 캠페인이 좋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시작하시지 마시고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브랜드에 맞는 걸로 좀 지속해 나가시길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잠재 고객 캠페인이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200에서 300의 예산이면 트래픽 캠페인은 무조건 가져갈 거고 그리고 전환 캠페인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KPI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KPI는 어쨌든 전환 매출 증대이긴 하니까 그거 기준으로 전 이렇게 형성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 운영 방향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에서는 모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보통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트래픽 캠페인 통해서 모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픽셀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라면 이 픽셀을 설치했지만 그래도 이 픽셀에 쌓여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 최적화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메타 광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머신러닝 광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픽셀 말고도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본격적인 모수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민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이제 트래픽 캠페인과 그다음에 전환 캠페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전환 캠페인에서의 그 전환 이벤트를 좀 조절해서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에서는 7일 이내에 50건의 구매 전환이 일어나야지 머신러닝이 최적화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50건의 그런 구매 전환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환 이벤트 자체를 구매가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로 설정을 해서 그래도 그 7일 이내에 머신러닝 최적화를 좀 최대한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장바구니 담기로 설정을 해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의 그 각각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는 트래픽 캠페인이라면 기본 1 예산에서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 편성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트래픽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모수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저는 이 소재 테스트 맞습니다. 소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 소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고효율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함께 운영을 하는 목적도 있어서 한 20% 정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보고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가격 마케터님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소재 테스트를 꼭 트래픽 캠페인에서 하기를 추천하시나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광고로 이 타깃이랑 소재 테스트를 하면 아무래도 전환으로 했을 때보다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소재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 좀 더 적은 시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CTR이랑 효율 타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예산인 그리고 신규 브랜드라는 점에서는 신규 브랜드라는 점에서는 이제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소재 테스트를 좀 이끌어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제 배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안 들리셨겠죠? 맞습니다. 왜냐면 트래픽 캠페인은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클릭이잖아요. 뭐 랜딩 페이지 조회 극대화 아니면 클릭 극대화이다 보니까 이제 전환 캠페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출이나 클릭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적은 시간으로 이제 가격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시간으로 빠르게 저희가 소재 테스트를 하고 해당 캠페인에서 소재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효율이 나온 소재만 따로 건져서 이제 판매 캠페인, 전화 캠페인의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지체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요. 광고비 누수나 시간에 있어서 좀 지체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러면 트래픽 캠페인으로 이제 소재 테스트를 할 때 세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트래픽 캠페인으로 하면 일단 저는 한 캠페인 안에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 한 세트 안에는 한 5가지 소재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이고 효율이 나온 애들한테만 치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재를 제작을 할 때도 이 5가지의 컨셉을 좀 다 다르게 좀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어떤 소재에서 걸릴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신규 브랜드이다 보니 어떤 거에서 이제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5가지로 한다면 일단 가격 할인 네, 말씀해주세요. 네, 가격 할인 그 다음에 후기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의 협찬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력 그리고 브랜딩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활용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소재 테스트를 세팅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가격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구점을 다르게 잡은 5가지 소재를 하나의 그룹에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ABO, CBO라고 하죠. 그룹당으로 이제 예산을 세팅을 해서 캠페인 안에 그룹 1번에 소재 1번 넣고 그룹 2번에 소재 2번, 그룹 3번에 소재 3번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룹 단위의 예산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뭐 10,000원씩 이렇게 세팅을 한다던가 그러면 캠페인별로 봤을 때는 그룹 3개고 소재 3개 들어가 있는데 캠페인 단에서는 총 30,000원을 쓰는 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 조건을 다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저는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마케터님처럼 소구점을 각자 다르게 잡았다고 전제했을 때는 이제 한 가지 그룹에 5가지 소재를 다 넣어도 무방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룹 ABO 테스트로 진행을 해서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만들 때도 뭐 이미지가 좋냐, 동영상이 좋냐, GIF가 좋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민 마케터님이 이제 뷰티 업종도 많이 해보시니까 이제 이 뷰티 업종에서는 보통 어떤 소재들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셨을까요? 저는 실제로 제가 운영도 많이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은 브랜드들을 팔로우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소재도 많이 보는 만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단일 이미지 소재는 좀 적은 것 같고,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있어도 그냥 단일 이미지 한 장만 쓰는 데는 절대 없고 컬렉션형을 확실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슬라이드형이나 단일형보다도 컬렉션형이 저는 유독 많이 보였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일이나 슬라이드가 아니라 컬렉션형 소재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그 브랜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동영상형보다는 GIF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조금 반짝임을 주는 그런 GIF형을 많이 봤고,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추세는 뭐 옛날에는 사실 영상이 제일 잘 나온다, 옛날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영상이 제일 잘 나온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항상 모니터링 했을 때에는 GIF형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자면 단일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슬라이드형이 낫고 슬라이드형보다는 동영상, 그 다음에 GIF 그리고 이제 가장 그래도 효율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컬렉션형 이렇게 해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지보다는 영상이나 GIF. 그런데 되게 많은 광고주분들이 GIF를 영상이랑 사실 저희는 이렇게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GIF가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GIF도 영상처럼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미팅 가서 이제 얘기 나눠보면 그렇지만 GIF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도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이미지 단위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좀 더 디벨롭해서 GIF형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 운영을 할 때 1단계에서 이제 모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각의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모수를 확보를 했다면 확보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게 약간 효율 소재랑 비효율 소재를 구분하는 작업을 이제 이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는 광고를 시작한 지 그래도 한 2달, 3달 정도 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픽셀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고효율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효율 소재의 기준이 이제 마케터 분들마다 좀 각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마케터 분은 CTR이 높거나 아니면 실제로 구매 건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구매 건수가 높은 게 이제 고효율 소재다, 아니면 로아스가 좋았던 소재가 바로 고효율 소재다라고 하는데, 수민 마케터님께서는 어떤 소재가 고효율 소재다라고 좀 기준을 세우셨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미팅 때 그 제안서 이제 준비해서 갈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 광고주분들이 사실 로아스만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로아스의 경우는 물론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게 또 수식이 걸려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뻥튀기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광고주분들도 보실 때 로아스만 보시면 안 되고, 저 역시도 고효율 소재를 보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고는 절대 정답을 내릴 수 없고, 전반적인 걸 봐야 하는데 뭐 CPC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이 잘 났던 소재나 뭐 구매 전환은 아니었어도 장바구니 전환이 잘 났던 소재 역시도 사람들에게는 반응이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빈도수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빈도수도 중요하고 또 CPM도 보고요. CTR도 당연히 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다양한 지표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이제 어떤 소재에서는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가 확인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환은 적지만 CTR이 좋은 소재다라고 하면 그런 소재는 굳이 전환 캠페인이 아니라 트래픽 캠페인으로 가져다가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율 소재를 확인할 때 또 중요한 건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고 보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도 한 달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메타 광고 같은 이런 배너 광고는 소재가 그 효율의 정도가 일주일마다로 나눠서 봤을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페이지 두 개 띄워놓고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한 달 그리고 2주, 1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 브랜드에서 만약에 신제품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주로 저는 CPM을 위주로 해서 그 효율 소재를 파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벤트나 할인을 통해서 그 매출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클릭 수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CTR를 위주로 이제 효율 소재를 좀 구분해서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수민 마케터님께서는 소재 테스트 주기도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죠. 한 달, 2주, 1주 이렇게 보신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한 달, 2주, 1주는 근데 소재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 성과를 만약 내가 오늘 이 계정을 확인해야 돼 그러면 그 계정을 확인할 때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소재 테스트의 경우에는 사실 좀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메타 광고를 어느 정도 돌린 이력이 있는 브랜드면 한 일주일? 일주일까지도 사실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테스트 주기는 명확히 딱 정해져 있진 않고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신생 브랜드잖아요. 신규 런칭 브랜드. 신규 런칭 브랜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메타 계정도 이제 신규 생성을 하셨겠죠? 근데 메타 계정 신규 생성했을 때 특징이 뭐죠? 보통 메타에서 신규 계정을 생성을 하면 광고가 잘 안 돌아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메타는 또 결제 부분도 그렇고 다른 방면에서 좀 신뢰성을 중요시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이 역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1 예산만큼 잘 안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신생 브랜드의 메타 계정을 신규 생성하신 거라면 일주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소 2주에서 최소 2주, 최대 한 달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예산의 기준은 따로 없긴 하지만 물론 이제 뭐 1예산 2만원에서 3만 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테스트의 시기를 빨리빨리 이제 하고 실질적인 전환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테스트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끝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재 테스트 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소재를 혹시 직접 다 만드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뷰티 업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뷰티 업종에서의 소재를 만드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마케터의 성향마다도 다르기도 하고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이제 브랜드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B급 소재보다는 조금 브랜딩이 있는 소재를 저 역시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물론 B급 소재의 장점은 그만큼 인식이 강하게 남고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쉽지만 뷰티 브랜드의 경우에는 저는 생각하는 방향이 사람들이 브랜드를 좀 본다, 브랜드를 좀 따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에 더 열광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담당하는 광고주분들과는 B급 소재보다는 좀 더 그 해당 브랜드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소재들을 저는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셀링 포인트를 좀 찾아내서 이거를 소재에서 좀 드러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뷰티만 해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정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브랜드가 많은데 왜 맞아요. 우리 브랜드를 사야 될까를 이제 이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브랜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 브랜드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이거를 좀 소재에 좀 많이 녹여내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정말 많이 디자인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 경쟁사의 광고 디자인의 카피를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브랜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브랜드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우리 브랜드에서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브랜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용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경쟁사의 디자인 카피는 좀 추천하진 않는 편이고 근데 다만 이 업계에서는 어떤 문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카피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좀 디벨롭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경쟁사 이제 소재를 모니터링을 하실 때 디자인에 너무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경쟁사는 어떤 부분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활용했는지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디자인보다도 가격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로는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소구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더 포인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3번. 3단계.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늘리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격적인 이 매출을 늘리는 단계에 있어서는 마케터님들마다 각각의 전략이 있고 모두 그 가설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완전 정확하게 다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만들 때 신규 브랜드는 이제 매출 증대가 좀 가장 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전환 캠페인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환 캠페인에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좀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은근 효율이 좀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번에 들어간 신규 브랜드의 경우에도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랑 그다음 일반 수동 캠페인을 같이 돌렸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세팅을 했던 그 수동보다는
어드밴티지에서 훨씬 더 좀 많이 나오고 진짜 좀 의외의 반응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캠페인에 대한 그 차이를 한번 알려드려 보자면 일단 전환 수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수동 캠페인의 경우에는 활용 데이터 값이 보통 최근 7일 이내에 구매자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장바구니에 담은 소비자들을 빠르게 찾아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동에 비해서는 좀 더 모수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캠페인을 활용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단기적인 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이벤트나 시즌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서 효율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환 어드밴티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집행, 그러니까 좀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주력 제품 위주의 광고를 희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환 수동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목표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타깃이 있고 연령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타깃으로 해서 하는 이 전환 수동 캠페인으로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 전원 어드밴티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타겟을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캠페인의 경우 왜 단기 집행에서 권장을 드리냐면, 기본적인 자동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하는 데이터 값을 애초에 우리가 전원 캠페인에서 일어났던 전원 캠페인 타겟들을 끌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우리의 고객들과 가장 유사한 타겟을 자연적으로 찾아가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이벤트나 시즌 기간은 단기적이잖아요. 짧은 단기 기간 안에 가장 우리의 이제 고객들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 집행으로 이 캠페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전환 수가 적은 브랜드라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사실 활용을 하셨을 때 효율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 캠페인의 타겟의 경우는 전환 수가 발생한 전환 캠페인의 모수를 끌어다가 활용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메타 광고에서 캠페인별 설명 보셔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수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함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광고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신규 브랜드들의 상황이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2025년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새해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도 좀 마케팅 연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실 시즌이더라고요. 다른 이제 대표님들 연락해봤을 때. 그래서 뭐 대행사를 조금 바꾸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년 연간 마케팅을 좀 다양한 매체를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2024년에 좀 만족스러운 효율을 못 보셨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내년에 한번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따로 또 저희 질문이 올라온 게 없어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또 2025년이니까 저희가 저번 달에 연말 광고 가지고 왔듯이 다음 달에는 새해 광고 가지고 연초 오지 광고, 않을까. 네. 해당 이제 연초에 또 이벤트가 많아요. 새해도 있고 뭐 설날도 있고 입학식도 있고 그쵸? 개강도 있고 맞아요. 개강도 정말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구점으로 또 안내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